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도 젖은 행주를 한 번 더 펴게 되는 날이 있지요. 닦을 때는 없는데 손끝은 왜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걸까요? 물기 남은 컵 하나를 선반에 올려놓고도 손을 바로 떼지 못합니다. 해가 거의 다 진 부엌, 형광등 불빛만 싱크대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는데 배수구 쪽에서 마지막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다 치운 식탁을 한 번 더 닦을까 잠깐 멈추었다가 그냥 행주를 접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주에 미지근한 물기가 손바닥에 남아있고 그릇받침 위에 올려둔 접시들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는데 몸만 아직 부엌을 떠나지 못합니다. 싱크대 아래쪽에서 물방울 하나가 늦게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작은 소리가 지나간 뒤에도 손은 여전히 개수대 가장자리에 얹혀 있습니다. 접시에 남은 물기가 천천히 마르고 있고 창틀 너머로 들어오던 바깥빛은 어느 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엌 한쪽에 세워둔 국자가 조리대에 기대어 아주 천천히 미끄러지다가 작은 소리를 내며 멈춥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방으로 건너가거나 어디든 다음으로 옮겨갔습니다. 설거지는 끝내야 할 일이었고 끝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때는 부엌에 오래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을 잠그면 곧바로 수건에 손을 닦고 불을 끄는 것이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리 뒤의 시간이 더 깁니다. 부엌 등 아래 반쯤 마른 식탁 표면에 빛이 눕고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몇 초가 예전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창 너머로는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는데 이 부엌 안은 조용합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등 뒤에서 일정하게 흐릅니다. 어깨의 힘은 이미 풀렸는데 발끝만 아직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부딪힌 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넘겼던 말 한마디, 대수롭지 않게 등을 돌렸던 순간,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지나갔던 장면 하나가 부엌의 정적 사이로 슬며시 올라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그날도 이런 빛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흐릿한 채로 자꾸 머뭅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있던 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끼 밥을 먹고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지나갔고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장면이 선명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보지 못한 무엇이 뒤늦게 눈에 잡히는 느낌입니다. 설거지가 끝난 부엌에서 치울 것이 다 치워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할 일이 사라진 손이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때 그 빈 손 위로 오래된 장면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행주는 이미 접혀 있고 부엌은 깨끗한데 마음만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접힌 목도리 옆에 놓인 오래된 영수증 한 장에 손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날짜가 흐릿하게 남아있고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버려도 될 종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얇은 종이가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허리를 펴지 않고 손끝만 움직입니다. 영수증의 날짜를 한 번 더 읽고 옆에 놓인 목도리에 접힌 선을 따라 시선이 흐릅니다. 기억은 흐릿한데 손끝에 남는 감촉만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휴대전화 화면이 잠깐 눈에 들어왔다가 지나갑니다. 날짜 없는 종이는 곧바로 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랍 정리를 하면 쓸모를 먼저 따졌고 남겨둘 이유가 없으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마음이 종이 한 장의 두께보다 얇게 남아서 손끝에 걸립니다. 영수증을 버릴까 말까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서랍 안에 내려놓습니다. 서랍을 닫고도 손이 손잡이에 남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종이 한 장이 날짜보다 오래 붙드는 것이 있지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글씨인데 오늘은 그 흐릿한 숫자 앞에서 눈이 한참 머뭅니다. 약 봉투 몇 장이 거실 낮은 탁자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고 옆에 물컵이 식어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확인하고 약을 꺼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연락처 화면 위로 이름들이 지나갑니다. 엄지가 한 이름 위에서 잠깐 떠 있다가 누르지 않고 뒤로 갑니다. 비닐 약봉투를 접는 소리가 바스락거리고 화면이 꺼진 뒤에도 손은 무릎 위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탁자 위 물컵에 맺혀있던 물기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닫힌 방문 쪽으로 시선이 한 번 갔다가 돌아옵니다. 당신에게도 화면이 먼저 꺼져버린 이름 하나쯤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별일 아닌 안부를 가볍게 건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 문장이 짧았습니다. 밥 먹었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시작 문장이 길어집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를 생각하다 보면 안부보다 먼저 오래 묵은 기척 같은 것이 전화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꺼냈던 말이 지금은 입안에서 한참을 돌고 나서야 겨우 모양을 갖추려 합니다. 그 사이에 화면이 먼저 꺼집니다. 통화 목록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누르지 않은 이름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야 손이 먼저 기억하는 일. 남겨둔 컵 하나가 꼭 컵 이야기만은 아닐 때가 있고 지나가는 정류장 이름 하나가 그날의 공기를 다시 데려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은 채 잊었다고 여겼던 일이 조용한 틈마다 자꾸 다시 찾아옵니다. 금방 치우던 물건을 지금은 한 번 더 만지게 되고 별뜻 없이 지나가던 날짜와 장소가 지금은 오래 남습니다. 달라진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받아들이는 지금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버스가 이미 다음 정류장으로 넘어갔는데 시선만 한동안 창밖 그 방향에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리지 않은 몸은 그대로인데 지나간 이름 하나가 오래 따라오는 저녁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손잡이를 한 번 더 쥐게 됩니다. 이런 뒤늦은 마음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몽테뉴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 안쪽의 움직임을 오래 살핀 사람입니다. 수상록이라는 책에서 그가 한 일은 자기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왜 어떤 장면은 지나갔는데도 자꾸 되돌아오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직하게 살피는 쪽에 더 오래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유 가운데 이런 방향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통해서도 지금의 자신을 다시 읽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은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라도 해가 지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25세 넘겼던 순간이 60이 넘어서 다시 떠오를 때 그 장면은 같은데 보는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하루를 버티는 일에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돌아볼 틈이 없었다기보다 돌아볼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손이 멈추는 시간이 생겼고 그 멈춤 사이로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후회가 지금에 와서야 찾아오는 까닭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서랍 속 종이 한 장이 그날보다 오늘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참 후에야 아파오는 장면은 잊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그때는 끝내 다 잊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또 이런 방향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늦게 알아차린 마음이 꼭 가짜인 것은 아니며 오래 살아낸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글의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왜 어떤 기억 앞에서 발이 멈추는지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겠다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단정이 적습니다. 대신 오래 머무는 시선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가리기보다 왜 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답을 내리려는 글이 아니라 자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려는 글이었습니다. 뒤늦게 올라오는 마음을 두고 스스로를 탓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자리를 그냥 떠났을까? 그런 물음이 자신을 향한 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끈 천장을 바라보며 그 물음이 되풀이되는 밤이 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도 벽시계 소리만 또렷한 밤입니다. 그러나 몽테뉴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마음은 벌이 아니라 뒤늦은 식별에 가깝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알아보는 눈이 생긴 것이니까요. 젊은 날에는 지나쳤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지금의 눈에는 다르게 읽힙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이 보이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지 못한 전화 한 통이 오래전 말 한마디보다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후회가 오래 머무는 까닭은 과거가 아직 현재를 붙잡아서라기보다 내 안에 어떤 말이 너무 늦게 언어를 얻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자신에 대한 벌로 읽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늦었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걸려서 도착한 마음에도 그것만의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당신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프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사소한 순간에 손이 잠깐 멈춥니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랍을 닫다가 리모컨을 내려놓다가 현관 열쇠를 돌리다가 손끝이 아주 잠깐 제자리에 머무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순간은 대개 이유보다 먼저 손끝에 남습니다. 어쩌면 그 짧은 멈춤 안에 오래전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던 무엇이 잠깐 고개를 내민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버려도 되는 물건 앞에서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까? 다 쓴 볼펜이든 유통기한이 지난 약 봉투든 손에 쥔 채 잠깐 멈추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손에 쥔 느낌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잡고 있는 지금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쓸모가 다한 것을 놓지 못하는 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이 되지 않아도 손끝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면이 먼저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떠오를 때 누구보다 먼저 어떤 장소를 떠올립니까? 사람의 얼굴이 먼저 오는 날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 그날의 창밖,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 같은 것이 먼저 올 때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은 사람의 형체보다 그 자리의 온도에 더 오래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낮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말보다 먼저 계절이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 계절의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몸이 간직하고 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사물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멀어진 사람을 생각할 때 서운함보다 먼저 자기 쪽의 머뭇거림을 보게 됩니까? 굳이 또렷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되짚기 전에 나는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쪽으로 시선이 먼저 가는 날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 가장 솔직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이 꼭 또렷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흐릿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도 솔직함의 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몸의 기억이 먼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간 선택을 떠올릴 때 그날의 자신을 아직 한 장면으로만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쪽을 탓하려는 물음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의 나에게도 보이지 않던 사정이 있었을 수 있고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때와는 다른 무늬가 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면 안에 가둬두었던 그날의 자신에게 다른 각도의 빛을 한 줄기 비춰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빛 아래에서 그때의 내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으로만 남겨두었던 그날의 자신에게도 그때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자신을 봐주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 장면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흐름 안에서 그날을 다시 놓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마음으로 그때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자리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 장면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잠시 머물러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바로 답을 내리지 않는 시간도 마음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장면 하나를 꺼내어 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는 밤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응답일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후회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지나간 날이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그날을 다르게 읽을 만큼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더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아픔은 무너짐보다 더 넓어진 자리와 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붙잡히는 장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라기보다 그 장면 속에 아직 놓이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놓이지 못한 마음은 놓일 자리를 찾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자리를 찾는 동안 당신은 이미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칠 때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과 주황빛 손잡이가 함께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익숙한 지명을 부르고 무릎은 가만한데 시선만 창밖으로 따라갑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는 골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창문에 기대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시선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던 이름이 요즘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세웁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가는 글씨였던 정류장 이름 하나가 지금은 그날의 골목 냄새까지 데려옵니다. 교통카드를 쥔 손이 주머니 안에서 잠깐 힘을 주었다가 풀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먼저 그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면 마른 잎 끝에 아침빛이 옅게 걸려 있고 물뿌리개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잎을 때려던 손가락이 끝에서 멈춥니다. 갈라진 흙 위로 시선이 흐르고 인맥을 따라 내려간 눈이 건너편 창문에 닿습니다. 예전이라면 바로 정리했을 것입니다. 마른 잎은 떼어내고 흙이 말랐으면 물을 주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남겨두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물을 준 뒤에도 잎을 떼지 않고 한참 바라봅니다. 빨래 집게 하나가 빈줄에 매달려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고 베란다 바닥에는 길고 옅은 그늘이 누워 있습니다. 제때 하지 못한 돌봄의 기척 같은 것이 손끝에 아주 가볍게 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물을 주었다면 하는 생각이 잎 하나를 오래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마른 잎 앞에서 오래 머무는 이유가 잎 하나 때문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엌에서 멈춘 손끝은 오래전 어느 날에서부터 천천히 이어져 온 것일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정류장 하나에 흔들린 시선도 서랍 안, 영수증 한 장에 걸린 손가락도 살아온 시간의 바깥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작은 머무름은 하루의 망설임이 아니라 오래 묵은 마음의 결을 살짝 드러내는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않는 태도에도 당신의 품위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 들고 온 마음을 함부로 가볍다 할 수는 없습니다. 늦게 알아본 마음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룰 일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들고 여기까지 온 시간에도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해 온 날들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영수증 한 장도 어떤 날은 마른 잎 하나도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장면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풀리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어도 하루는 그대로 지나가고 정리되지 않은 채 조용히 놓아두는 방식도 삶 안에는 있습니다.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지나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매듭 없이도 이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은 제 나름의 자리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지금 떠오른 마음도 그저 뒤늦은 소란만은 아닙니다. 한참 뒤에 도착한 마음에도 분명한 결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만 하긴 어렵습니다. 말이 늦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늦은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래 걸려서 도착한 마음에도 그것만의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조금 더 또렷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의 당신일지 모릅니다.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어떤 날은 사물 하나가 오래 눈에 남습니다. 다 지나간 줄 알았던 날이 오늘의 조용한 한순간에 다시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다 닦인 식탁 위에 손바닥만 한 머무름이 남습니다. 그 머무름을 억지로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소한 물건 앞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 사색이었습니다.